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일과 에너지 중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운동 에너지 이외의 다른 에너지죠. 바로 위치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정의된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즉 아까처럼 1차원 물체 운동이에요. 그리고 음, 물체를 이번에는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 올리는 경우에서는 어떤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던 것을 어떤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 와 같은 처음엔 정지해 있다가 얘를 정지 상태로 움직여 놓는 거죠. 또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고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등속으로 올리는 경우 또는 물체를 들어 올려서 정지해 있게 올려놓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해준 일이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해서 속력을 갖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 정지해 있던 거를 정지해 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나중 속력도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일을 해주긴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다. 그런데 이 m이라고 하는 물체를 갖다가요, 음, 천천히 들어 올린다.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충분히 작은 속력으로 라고 하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거의 정지한 상태로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등속도로 들어 올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속도로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몇일까요?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지구의 크기는, 즉 중력의 크기는 mg일 때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네, mg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은 원래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하고 똑같은 힘의 크기로 끌어당긴다면 알짜의 힘이 0이므로 얘는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정지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F는 mg보다 살짝 큰 힘으로 줘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힘을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F라고 하는 힘이 mg라고 하는 힘보다 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R자 힘은 어떻게 됩니까? R자 힘은 mg보다 살짝 큰 힘에서 그죠? mg 프라임보다는 그냥 F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다가 발자임은 F라고 하는 힘의 크기에서 mg를 빼게 되는데 이 F는 mg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그럼 R자임이 양수가 되므로 얘는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즉 얘는 등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얘는 매우 천천히 움직일 수 없고 상승하면서 얘가 빨라지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물체를 등속도로 운동하게 하거나 들어 올려서 매우 천천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바로 네, mg, 중력과 같은 크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자, 외부의 힘 F가 한 1을 한번 이번에 계산해 봅시다. 힘을 알았으니까 1을 계산하면
어렵지 않죠?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한 거리 h니까 mgh가 바로 외부에서 external force 1이 해준 1이 mgh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물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속도로 운동했고 운동 에너지는 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을 했으면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어떤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떤 에너지가 커졌다고 꼭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러한 에너지를 바로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왜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가? 언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 에너지는 눈으로 보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운동한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은 바로 다른 물체를 뭐 끌거나 하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물체가 여기 놓여 있으면 어떤 높이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물체가 놓여 있으면 이 물체는 운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잠재되어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포텐셜을 EP라고 썼겠지만 지금은 키네틱처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인 U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U, 대문자 U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얘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하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분명히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변화량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해준 일은 그럼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만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MGH라고 하는 건 변화량을 쓴 이유는 원래 MGH가 그냥 MGH가 아니고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mg의 h 팩이 mg의 바로 0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나중에 위치 높이에서 처음에 높이를 빼줬을 때 그것이 변화량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h와 같습니다. 라는 거죠. 이 변화량에 대한 의미를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말한 대로 한번 예제를 보죠. 자연학과 운동을 가지고 한번 우리 방금 얘기했던 위치 에너지의 기준과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높이가 10m인 옥상 바닥에 놓여있는 자, 높이가 10m인 옥상이래요. 자, 설명을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옥상이 있는데 건물이 있고 여기에 땅이 있고 뭐 창문도 있고 여기 창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옥상이 있죠. 여기는 옥상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가 10m 즉 바닥에서부터 아마도 높이 옥상까지가 10m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놓인 1kg 벽돌, 여기에 벽돌이 하나 있다. 물체가 있는데 얘가 1kg이다. 1kg. 그 다음에 쌤이 있다. 쌤은 사람 이름이에요. 쌤이 천천히 얘를 1m 들어 올렸다. 와, 그래서 이만큼 들어 올려서 여기가 1m. 1m가 10m에 비해서는 막 한 5분의 1 정도로 보이네요. 이렇게 으이샤 하고 들어 올려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얘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일까요? 바닥으로부터는 11미터가 되겠죠.
자, 이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보면 쌤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간단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정의해서 외부의 힘, 쌤이 해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는 여기서는 델타 H, 높이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은 mg, 1kg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하고 높이 1 하면은 바로 10줄 이만큼의 일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상 바닥에 대한 물체 위치 에너지는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는 일을 해줘서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변화량을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 크기는 얼만큼이냐? 해준 일만큼 똑같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mg 옥상 바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럼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일을 해줬느냐니까 또 그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부터의 높이로 살펴보면 h는 1m 그래서 결국 10줄이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번 문제 보면 이게 이 C번이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같이 풀자고 한 이유인데 자, 읽어보면 물체를 떨어뜨려 지면에 도착했다. 이 옥상에서 물체를 떨어뜨려서 이 물체가 슝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무슨 운동이에요? 네,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한번 봅시다. 이러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하고 물었어요.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 도착했으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 아니에요? 0? 0? 0이네요? 0m. 기준 위치는 0은 옥상, 아니네. 잘 보세요. 기준 위치가 바로 옥상 바닥이다 라는 단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는 지금 몇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 에너지 정리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좋아요. 그러면 1 에너지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누가 일을 했어요? 바로? 네, 지구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구가 한 일은 W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W인데 이거는 이번엔 지구, 외부, 여기서 E가 지구인 것 같은데 이건 external force, 외력이라는 뜻이었고 외부에서 사람이 줬다는 뜻이었고 이거는 지구가 일을 했어요. 지구가 일을 했는데 그때의 일의 크기는 힘, mg, 아래 방향으로 mg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의 힘과 힘의 방향을 이동한 거리 몇 미터 이동했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11m, 11m 바로 갖고 그러면은 1 하면은 110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1m니까 1 곱하기 10, 10 곱하기 11, 110줄 맞네요. 110줄만큼 일을 했어요. 누가 일을 했어요? 이 물체에게? 네, 바로 지구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했고 이 물체는 일을 받았으니까 이 물체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너지가 생기겠죠. 잠깐 보세요. 자, 이 물체는 지면에 도착했을 때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생기지 않아요. 즉, 지구가 일을 하면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근데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잖아. 와, 헷갈리는데? 자, 여러분들 제 말 때문에 아마 더 헷갈릴 것 같은데 한번 계속 한번 해보죠. 그러면 110줄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게 되겠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가질까요? 아닌가요? 그럼 이건 운동 에너지 값일까요? 이게 운동 에너지인가? 해준 일은 물체 에너지를 갖게 된다. 자연낙하 운동이니까 운동 에너지일지 모르겠구나.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해보면은 이 물체는 그것이 운동 에너지 110줄이니까 얘의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속력을 구하면 얼마가 될까라고 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물체 위치 에너지를 계속 구하라는 건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위치 에너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금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결론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는 관계 없어야 돼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구가 일을 하게 되면 얘는 바로 운동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력의 변화가 생기니까 해준 일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 값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곱하기 해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아까 어떤 조건이었냐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정지 상태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그 정지 상태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물체를 갖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물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바닥까지 내려놓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위치 에너지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자유낙하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높이에 있던 어떤 물체가 바닥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때 내려놓았을 때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외부에 사람이 힘을 준 방향은 이쪽으로 힘을 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쪽일 거고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이 해준 일의 크기는 하고 F 곱하기 mg 이렇게 아니죠. F 곱하기 이동거리인 h 여기에서 떨어진 높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총 우리 이 문제에 따르면 이 물체는 사람이 저 위에서부터 떨어졌으니까 11m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아래 방향이고 그런데 이 힘은 바로 위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힘과 거리가 반대 방향이면 곱하기 코사인 180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값의 크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mg1, m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10이고요. 그 다음에 11m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0줄에 뭐가 됐어요? 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외부 사람이 해준 일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이 일을 받은 겁니까? 외부 사람이 일을 들고 있으면서 물건을 위쪽으로 버티면서 내려놓은 거니까 사람이 받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치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10줄. 여러분들,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운동 에너지일까요? 라고 했던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또 110, 110줄이라고 하는 건 부호가 반대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까 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자, 그것은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또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되 지금 요 왼쪽에 썼던 거는 살짝 잊어버리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잊어버립시다. 지워서 자, 다 같이 싹 지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싹 예전 것은 싹 기억을 상실해버리고 방금 전에 썼던 것만 생각해 볼게요. 자, 지면에 떨어뜨려 도착하면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텐데, 에이 그거 몰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질문은 위치 에너지뿐만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자. 위치 에너지는
자, 높이의 변화만 생각하면 되고 지금 해봤더니 힘과 거리의 곱으로서 방향은 반대라서 마이너스 110줄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몇입니까? 라고 한다면 단 여기서 이 조건 조심해야 돼요. 0m는 옥상 바닥이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옥상 위에서는 바로 10줄이었고 옥상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줄이었다면 저 바닥 맨 밑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은 몇이 됩니까? 바로 네, 지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U, 지면은 10, 처음 위치 10줄 빼기 110줄이 되니까 마이너스 100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값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왼쪽 방향일까? 아래쪽 방향이라는 아래쪽 방향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방향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마이너스라는 값이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0인 점으로부터 위치 에너지를 표현했다면 마이너스 값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가장 작은 값을 갖는 0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뭐 최소값이 0이겠죠. 예를 들어서 온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0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좀 더 추워지면 마이너스 10도, 20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것은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주변 환경의 열의 양으로서 절대적인 0이 0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0인 0켈빈 마이너스 273도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0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아래 온도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켈빈 이런 온도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위치 에너지도 절대적으로 어떤 물체를 움직일 수 없는 잠재되어 있지 않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위치를 0인 위치를 찾는다면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물체의 기준 위치를 바로 옥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로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기준보다 더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이지 이것이 벡터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다. 네, 그것은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좀, 또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보존력, 장, 또는 비보존력 또는 비보존력, 장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존력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의 개념을 여러분들 그 특징 몇 가지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자, 우선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 중에서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힘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보존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보존력에는 바로 여기 쓴 것처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척이 하나의 보존력인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자 여기 써 있어요. 왕복 운동을 한 후 그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각각 같다. 무슨 말이에요? 왕복 운동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물체를 위쪽으로 V0라는 속력으로 올리면 얘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속력이 최고점에서 0이 됐다가 다시 떨어뜨려서 같은 위치에서는 같은 속력과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서 최종적으로도 얘는 V0 던져 올린 속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중력만 작용하는 어떠한 공간이 있고 그때의 힘을 중력만 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는 왕복 운동을 한 다음에 처음의 운동 에너지와 나중의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즉 처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나중 운동 에너지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을 바로 보존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보존이 일어난다. 다시 1번 특징은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왕복 운동을 했을 때 운동 에너지 보존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존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물체를 또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힘이 물체에게 해준 일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에 힘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0이다. 그랬을 경우 우리는 이런 것을 비보존력이라고 아니죠. 미안해요. 보존력이라고 한다. 한번 살펴볼까요?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위로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던져 올려지는 동안에 누가 일을 합니까? 바로 중력이 일을 하죠. 근데 이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해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이너스 mg 높이 h만큼의 중력이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에게 또 중력이 일을 하는데 그때 해준 일은 얼마큼 됩니까? mg h만큼의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총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mgh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mgh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때 중력이 한 일이고 그것은 0이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바로 네, 보존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을 했는데 그 힘이 일을 했는데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힘이 한 일이 0이다. 즉 그래서 중력은 바로 보존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보존력 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존력의 특징을 한번 또 살펴보면은요. 지구상에 이렇게 빗면 상태로 어떤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두 점 사이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두 점 사이를 움직이는 물체, 두 점이라고 하는 건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A에서 B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점 사이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움직이는 방향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에 대해서 힘이 해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은 경로에 무관하다. 경로에 무관하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총 일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두 개의 같은 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 위의 높이 두 개의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1번 경로로 직접 수직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2번 경로로 올라가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떨까? 두 지점, 두 점 사이라는 두 지점, 두 위치 에너지가 같은 두 지점 사이를 갖다가 운동할 때 이럴 때도 이를 계산해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힘의 크기는 큰 대신에 이동 거리는 총 이동 거리는 짧아요. 근데 여기에는 빗면을 이용하면 힘의 크기는 작은 대신에 이동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커지고 작아지는 비율은 정확히 동일해서 결국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도 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네,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공간을 또 보존력의 특징, 보존력만 작용하는 공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존력으로 중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지구는 보존력장일까요? 아닐까요? 퀴즈에 분명히 이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지루했겠지만 끝까지 들었으면 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강의 노트만 보면 답을 혹시라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확히 답을 얘기하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중력만 작용하지 않죠. 물체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요. 그 물체는 떨어지면서 공기와의 저항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던져 올린 그 속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스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는 네, 공기 저항력을 엄청 잘 받는 그런 물질, 스펀지. 가려서 안 보이네요. 스펀지밥인가? 만화 영화 있지 않았나요? 자, 여기에 스펀지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매우 가벼운 스펀지를 갖다 V0라는 속력으로 던져서 슝 던져 올렸다. 그럼 얘는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슝 하고 떨어질 텐데 V0로 던졌으면 얘가 V0로 떨어질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네, V0로 던졌더라도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공기저항의 마찰력을 한번 겪고 내려오면서도 또 공기저항의 마찰력을 한번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찰력이 있는 것은 보존력이라고 할 수 없고 내려와서도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수 없고 속력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일반적인 공기가 있는 환경에서의 지구는 비보존력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기와의 마찰을 무시한다면 보존력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곤 있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퀴즈도 오늘 나와 있던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안 나온 문제들도 있겠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퀴즈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에 걸렸다.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태도와 퀴즈에 응시한 성적 또는 과제 숙제 성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페이를 패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간다면 또한 나중에 기말에서 시험도 잘 보게 되겠죠. 네, 오늘 잔소리가 좀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